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거닉 판매가 전국 1등이야 내가 봤을 때. 왜 전국 1등이냐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자면은 오거닉 판매 비율이 7, 80%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파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광고비도 많이 쓰지도 않아. 근데 광고 판매가 전체 판매의 2, 30%, 나머지 70에서 80%가 오거닉 판매야. 그러니까 이분은 순 마진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네, 반갑습니다. 축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온라인 셀링이라는 사업이 사실 생각보다 최근에 유입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존 셀러들은 되게 좋은 기회죠, 오히려. 사실 온라인 셀링이라는 사업 자체가 저도 직장 생활하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다가 지금 온라인 셀링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했던 사업, 기존에 했던 직장 생활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통제권인데, 통제권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 했던 직장 생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시키는 일, 주는 월급 받는 게 다니까.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큰 회사의 부품 한계 같은 느낌? 내 스스로가 통제권이 나한테 전혀 없었고, 통제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프라인 사업을 했죠. 오프라인 사업을 하니까 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 사업이니까. 근데 오히려 더 노예스럽더라고 내가. 왜냐면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했는데 통제권이란 말을 조금 더 쪼개보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맞냐 적냐인데, 프랜차이즈 매장을 해버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사가 시키는 거, 본사가 팔라는 거, 본사가 팔라는 가격에 파는 정도의 자영업자는 직장생활보다 오히려 더 노예스럽더라고. 그래서 못해 먹겠더라고 사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부동산 투자를 했죠. 통제권이 상당하죠. 있죠. 충분히. 근데 업앤다운이 있어가지고 상승기 때는 세상이 쉬어버릴 정도로 돈을 많이 벌다가 하락기를 맞이해버리면은 돈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그런 경험을 하죠. 부동산 투자를 저는 온라인 셀링 교육할 때도, 사업할 때도, 강의할 때도 부동산 투자를 꼭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쿠팡 셀링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쿠팡 셀링을 시작하니까 나는 사실 40대 초반에 쿠팡 셀링 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거 몰랐으면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무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결정해. 뭐 팔지, 얼마에 팔지, 언제 팔지, 어떤 사진을 쓸지, 어떤 모델을 쓸지, 중국에 갈지 말지, 공장에 갈지 말지, 이 모든 거를 내가 직접 결정을 해버리더라고. 얼마나 자기주도적이고 통제권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단점이기도 한데 진짜 장점인 게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사업을. 직장 생활 하면서도 못 느껴봤고 오프라인 사업 하면서도 못 느껴봤던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쿠팡 셀링에 대한 사실 매력을 좀 많이 느꼈고, 다음에 지속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속 가능하긴 한데 그 레벨이 높은 레벨로 했을 때 지속 가능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보따리 장수처럼 해버리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가처럼 브랜드 운영자처럼 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업가처럼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보따리 장수처럼 하면 안 된다, 브랜드를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하시라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최근에 수강생분들의 성과 사례를 보면은 진짜 브랜드처럼 하시더라고. 진짜 성공 사례의 요인은 여러 개가 있겠죠. 성공한 배경이 있겠지. 소싱을 너무 잘했을 수도 있고, 물론 소싱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선택 과정이에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많은 상품을, 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하냐 못하냐가 성패의 50% 이상을 좌우하니까 소싱을 잘해버린 것이 첫 번째 퍼즐을 잘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브랜드처럼 꾸며있냐 안 꾸며있냐, 제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쿠팡에서 뭘 사면은 리뷰 개수랑 가격 보고 사지 상세 페이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세 페이지를 A급으로 만들지는 않지만은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음.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사실 그 셀러가 그 상품을, 그 브랜드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는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잘 만들어진 샘플을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다 바로바로 이해가 될 건데, 진짜로 상세 페이지를 어설프게 하지 말고 브랜드처럼 꾸며봐요. 구매 전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엊그저께 수강생분 사무실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놨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우리 수강생분의 상세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모르는 어떤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인 줄 알았어. 웬만한 브랜드보다 오히려 나아. 그분의 구매 전환율이 어떻게 되냐? 20%. 근데 내가 봐도 그 상세 페이지 한번 클릭하면은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 한 분의 케이스만 들었는데 다른 분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 구매 전환율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많은데 상세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할 것이 아니면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 성과 연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대학교 때 다닐 때나 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되게 활기차단 말이야, 활기차.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성과 연동으로 나오니까. 근데 회사 생활 해버리면은 그런 활기가 다 사라져 버리죠. 왜냐면은 주어지는 월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자영업을 오프라인으로 해버리니까 매출도 생각보다 박스권에 갇혀있더라고. 열심히 해봤자 그 상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다 보니까 오프라인 사업은 한계가 명확한데 그에 반해서 온라인 사업을 해버리니까 온라인 사업의 성과 연동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실 상품 하나 런칭해서 성공해버리면 하루에 700, 800만원도 찍어버려요. 하루에 700만원, 800만원의 매출을 오프라인에서 찍으려면은 서울 강남 가야 돼요. 거기 월세가 얼마입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월세가 보통 100만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하루에 매출을 700, 800 찍어봐요. 성과 연동성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재밌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거야. 자기주도. 내가 결정하냐, 결정하지 못하느냐. 요거는 사실 통제권이랑 좀 일치하는 말인데,
다 내가 결정하죠. 다 내가 결정하잖아. 누가 결정해요? 얼마나 이 사업 함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생기고 통제권하고 직결되는 말이다 보니까 중복됐으니까 저는 좀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온라인 셀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런 메리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알죠.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어야 되냐. 사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질문이죠.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를지라도 돈 벌고 싶은 욕구는 동일하잖아요. 저도 수강생분들의 사례를 보고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품 한 개로 매출을 하드 캐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매출 2억을 찍었어. 그러면은 상품 하나가 1억 한 7, 8천을 커버해주고, 또 그저께 가신 분은 올 매출 7천만 원을 찍었어요. 올 매출 7천에 상품 하나가 6천 이상만을 하드캐리 해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 하에 있을 때만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상품 하나가 압도적으로 팔렸을 때 돈 버는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에요. 상품 수십 개가 합쳐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여러분들 쿠팡 좋은 짓거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압도 하니까 압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만 성공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압도적인 성과를 자주 외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면은 하루에 50개, 60개 파는 셀러도 있단 말이에요. 상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품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압도를 추구하는데 압도가 아닌 것도 충분한 성과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만나고 최근에 통화하신 분들인 그런 케이스예요. 상품 한 개가 순수익 500에서 1000만원 만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상품 한 개가 순수익 500에서 1000만원을 만드니까 사실 훌륭하죠. 이 정도도 사실 압도라면 압도예요, 현실적으로. 물론 더 압도로 가긴 가야겠지만 아무튼 그분들 사례를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떤 분은 상세 페이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전국 1등이야. 상세 페이지가 전국 1등이어가지고 상품 하나가 하드 캐리하고 있고, 어떤 분은 옵션이 전국 1등이야. 이걸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수강생분도 좀 뭐라 그럴까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언급해버리면은 그냥 이게 또 너무 노멀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전국 1등이라는 건 쿠팡 내에서 전국 1등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상품의 카테고리가 압도적인 카테고리는 아닌데 가격이 전혀 무너져 있지 않고 셀러가 많이 없어. 아주 시장을 잘 들어갔더라고. 저도 사용했던 상품인데 팔려고 생각도 안 해본 상품인데 그분은 이제 런칭해서 팔고 있는데, 이분은 뭐가 1등이냐면 내가 봤을 때 이분도 전국 1등이야.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거닉 판매가 전국 1등이야, 내가 봤을 때.
왜 전국 1등이냐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자면은 오거닉 판매 비율이 7, 80%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판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광고비도 많이 쓰지도 않아. 근데 광고 판매가 전체 판매의 2, 30%. 나머지 70에서 80%가 오거닉 판매야. 그러니까 이분은 순 마진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품 하나 가지고 500에서 1000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더라고. 상품 하나로 순수익 500에서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위에 3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캐테고리에서든 어떤 상세 페이지 능력에서든 여러분들의 남들과 다른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 상품 하나로 한 달에 500에서 600, 500에서 1000만 원을 순수익을 만들어 주더라고.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언급할게요.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해버리면은 저도 이제 안 되니까. 오늘은 좀 러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적당한 실사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유익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한 이야기 있으면 따로 알려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